제가 읽었던 미술책 중에서 진짜 가장 재밌었어요. 이게 약간 쉽게 이해가 되는 대화 형식이거든요. 진짜 저처럼 예술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유럽 여행 가는 사람들, 이거 꼭 보세요. 고흐가 땡땡 작가랑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자기 귀를 자른 거래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수련입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유럽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약간 유럽 하면 되게 고풍스럽고 되게 우아한 어떤 건축물, 그리고 되게 넓은 공원,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것들이 떠올랐고 직접 보고 느끼고 즐기고 왔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유럽 여행 가기 전에 이것 좀 할 걸 싶었던 후회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나라의 역사, 그리고 약간 예술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여행 가실 분들은 좀 이거에 주목해 주시고, 이게 깊이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겉핥기식 정도는 뭔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아니면 그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요소 같은 것들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행이 풍성해지겠죠.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한국에 와서 휴대폰이나 디카에 있는 사진들을 막 정리를 하는데 작품을 찍은 사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누구 작품이었는지, 이 배경이 뭐였지? 라는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미술책에 관련된 거를 사야겠다 싶어서 몇 권을 샀는데 다른 게 진짜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막 졸린 거예요. 책꽂이 한 구석에 박아두고 안 읽다가 이제 진짜 완전 핵꿀잼, 진짜 이해 막 되는 거, 그런 걸 찾았습니다. 이게 왜 쉽냐면 대화 형식이에요. 어려운 단어도 없고. 소개해줄게요. 바로 요겁니다. 김소울 저자의 치유미술관, 아픔은 어떻게 명화가 되었나. 자, 부제 카피까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작가들 누가 있어요? 뭉크, 모네, 고흐, 고갱, 그리고 카미유 같은 이제 여성 화가들까지 총 15명의 화가들을 진짜 그냥 편한 친구랑 얘기하듯이 대화 형식으로 그 인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작가 이름을 몰라도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되는 분들 알죠? 그런 거장들이 있고 또 유명한 작품들은 사진으로 다 첨부되어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럼 바로 포인트와 명문장 보시죠. 치유미술관 포인트. 첫 번째, 소울연구소라는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16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화가들이 저자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저자가 화가를 방문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설정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인 화가 15명의 내면적인 사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명화와 그림 너머에 슬프면서 재밌고 이게 진짜 실화인가 싶은 이야기들이 흡입력 높게 대화체로 서술되어서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명문장 첫 번째입니다. 이건 성장장애와 하반신 마비를 겪은 화가인 로트렉이 한 말 중 하나인데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이 아니죠.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한 그저 내 주변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딱지를 붙여서 그런 사람을 폄하하는 걸 즐겨요. 그런데 그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모두가 그저 평범할 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네 작가가 한 말인데요. 저는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글레르 아카데미에서는 죽은 그림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모델의 살결을 유심히 관찰해서 그렸더니 너무 사실적이라고 지적을 해요. 당연히 사실적이어야 하지 않나요? 가짜를 그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 고흐가 한 말입니다. 죽음을 다들 끝난다,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렇게 불길하게만 여기지 않아요. 어쩌면 또 다른 영혼일 수도 있거든요. 이 책은
방금 그 명문장을 보고 들었다시피 대화체로 정말 쉬운 단어들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더 이해를 돕고 있죠. 저도 이제 미술이나 역사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책을 몇 권 샀었어요. 근데 너무 딱딱하고 지루해가지고 막 졸리고 한 페이지 읽기가 너무 버거워가지고 그걸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자랑 그다음에 그 명작을 그린 화가가 만나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뭐 오늘은 이런 사건이 있었냐, 오늘은 마음이 어떻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고우나 모네 같은 작가들이 오늘은 이런 사건이 있었고 나는 사실 가족 중에서 이렇게 되었으며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예민하고 아? 너 예민해? 슬프다 뭐 이런 느낌의 진짜 편한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 미술 작품과 그리고 작가에 대한 내용들이 재밌게 녹아져 있으니까 더욱더 흥미진진한 거죠. 이거는 미술에 대한 그 입문, 초보자용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너무 재밌는데 미술? 더 알아보고 싶다 싶으면 이제 더 깊이감 있는 지식이 더 많이 들어있고 뭔가 딥한 내용의 그런 책을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죠. 제가 영국이랑 프랑스에서는 정말 박물관이랑 미술관을 진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작품 앞에서 울었던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모네의 수련. 그 연작들이 이렇게 큰 게 막 있었어요. 8점이었나? 그 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의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1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멍 때리면서도 보고 그러다가 뭔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름다워서. 제 이름이라서도 감정이입을 아름다워. 그리고 이제 고흐의 아르레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를 조금 오랜 시간 서서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흐에 대해서 조금 이 책에 나온 거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고흐는 조현병이랑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고집도 세고 그다음에 성격도 되게 예민하면서 은근히 소심하고 이렇다 보니 이제 주변의 작가들이 그 사람 고흐라는 사람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둔 거죠. 그리고 워낙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자화상만 그린 거예요. 모델이 없잖아. 그래서 그 유명한 자화상 아시죠? 이제 그걸 본 다른 작가가 그러면 동물인 고양이랑 강아지를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떻냐. 그 친구들은 모델비를 받지 않잖냐. 이러면서 제안을 했더니 고흐가 되게 귀여운 답변을 했어요. 고양이는 그리는 게 아니라 앉는 거야 라고. 너무 사랑스러운 대답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고흐는 자기 귀를 자른 걸로 유명한 거 아시죠? 그 사건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제 같은 작업실을 쓰던 폴 고갱 작가랑 이제 약간 성격 차이로 되게 자주 다퉜대요.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그때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유독 심하게 싸운 거야. 근데 이제 고흐는 그 싸움에서 지 분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자기 귀를 자른 거지. 분을 못 이겨서. 고갱이 고흐의 자화상을 보면서 너는 참 귀를 잘 못 그린다, 안 닮게 그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된 걸까요? 라고 여기 인터뷰에 이렇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비하인드 스토리인 게 너무 재밌고 깜짝 놀랍기도 했고 이게 고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진짜 스토리가 되게 기상천외해요.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서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작품을 이제 봤는데 거기에 대한 이 고흐의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는데 줄을 쳐놨죠. 이제 저자가 어떤 마음을 담아서 그렸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화가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격렬하게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정말 유약했고 상처받기 쉬웠고 마음이 여렸던 한 남자가 보고 싶었던 밤하늘이에요. 라고 하고 이제 이때 몇 달 지나지 않아 권총으로 37세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 고흐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 작품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그렸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나면 이 작품 자체가 정말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나만의 시선을 또 가지면서 보고 더욱더 가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닿더라고요. 화가의 배경이나 성격 등 알고 나면 이런 작품들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 알아 몰라? 알면 봐봐요. 정말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런 치유의 힘까지 얻을 수 있었던 힐링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문학만 추천했지 이런 비문학 추천한 적 없잖아요. 날 믿어. 정말 그 지루하고 딱딱하고 졸리고 재미없는 그런 명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또 풀어주시다니 정말 저자님께 괜히 감사스러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공지를 드리자면 이제 제가 1년 7개월 동안의 프리랜서라고 하고 반백수인 생활 같았던 그런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제가 비출판 부서에서 일을 했지만 이번엔 정말 출판 부서 중에서 홍보 관련된 파트로 이제 업무를 맡을 거고요. 그에 대한 면접설이나 아니면 입사 후에 생활이 어떤지에 대한 거는 또 수련살롱에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썰을 팡팡 풀도록 하죠. 그래서 영상이 주 1회가 업로드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그치만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올리자고 혼자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알겠죠? 모두가 책 너머의 각자 세상을 만날 때까지 수련서재는 함께합니다. 우리 다음에도 수련서재에서 만나요. 안녕!